안녕하십니까. 예일치과의 김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또민이 엄마예요. 자, 오늘은 교정 치료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은 한 중학교 여학생의 케이스를 시술 전과 시술 후를 비교해 가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정 치료에는 필수 불가결하게 충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치료, 사랑니 발치 이런 턱관절 치료가 동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를 교정 치료 하시면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면 참으로 편하겠죠. 네? 자, 교정 치료는 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뻐지려고요. 그렇죠. 교정 치료는 받으면 이제 이뻐지려고 많이 받죠. 시작을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교정은 부정교합이라는 것은 엄연한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치료가 교정이고요. 교정 치료를 이뻐지려고 하는 교정은 절대 성형이 아니거든요. 교정은 성형이 아닙니다. 부정교합이 있으면 어디가 아파요? 예. 그래서 부정교합은 질병이기 때문에 이 질병을 치료하고 부가적으로 얻는 게 어쨌든 이런 미용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이 지금 외모에 만족한다면은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교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교정 치료는 부정교합은 굉장히 치과 5대 질환이죠. 치아가 삐뚤삐뚤하다면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거기에 치석이라든가 음식물 침착이 잘 생겨서 제일 먼저 생길 수 있는 게 잇몸 질환이죠. 잇몸 질환. 그래서 치아가 이거 풍치죠. 풍치. 그래서 이빨이 뽑힌다거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충치가 잘 생기죠. 충치. 충치가 잘 생겨서 치아가 썩어서 깨진다든가 그런 치료가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통 다른 병원에서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합이 안 좋으면은 치아 파절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턱관절 질환. 이게 제일 심하죠. 턱관절 질환. 부정교합은 턱관절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은 제가 교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앞니와 어금니는 교합에서 서로의 역할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앞니의 역할은 수평적인 움직임, 측방 운동을 하는데 저항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어금니의 역할은 수직적인 운동, 저작 운동을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상호 보호 교합이라고 하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턱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턱관절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도 교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 환자를 볼게요. 이 환자를 보시면은 당연히 이쪽이 교정 전이겠고요. 교정 후겠죠. 보시면은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이뻐졌어요. 환자가. 그죠? 이빨이 가지런해졌어요. 딱 봐도. 그죠? 이 환자는 당연히 이빨이 가지런해지고 싶어서 우리 병원에 교정을 하러 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위에는 많이 삐뚤삐뚤해요. 삐뚤삐뚤하고 삐뚤삐뚤하고 삐뚤삐뚤. 이게 이제 송곳니가 이제 뻐드렁니가죠. 송곳니가 이제 뻐드렁니죠. 뻐드렁니가 나 있고 그리고 치아 하나는 너무 공간이 좁아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그렇게 삐뚤삐뚤하진 않는데 위에가 너무 많이 삐뚤삐뚤하다 보니까 이제 위에 작은 어금니, 밑에 작은 어금니 뽑아서 잘 배열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삐뚤삐뚤한 점이 확실히 옆에서 보니까 더 심하죠. 여기 보시면 뻐드렁니가 보이고 이 치아가 하나가 못 나고 있는 게 보이고 작은 어금니가 치료 후에 보면 작은 어금니가 하나씩 없죠. 여기 작은 어금니가 하나씩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치아를 빼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잘 배치를 한 사진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다른 분들은 뭐 일반인 분들은 뭐 그냥 뭐 교정이 됐나 보다. 그죠? 가지런 교정했으니까 당연히 뭐 가지런 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조금 더 보시자면 이런 뭐 톱니바퀴가 물리는 그런 느낌. 예. 이 교합이 아주 좋죠. 이렇게 교합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상호 보호 교합이 이루어지고요. 상호 보호 교합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호 보호 교합을 통해서 우리가 치아나 턱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턱 관절 보호.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정하고 나서 턱이 좀 안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교정이 턱에 안 좋은가 하는 것은 저는 아주 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정말 교정을 제대로 하면 그 교정은 턱 관절에 좋습니다. 턱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턱 교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교정이 했더니 왜 턱 관절이 안 좋아지냐? 그럼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턱 관절이 호발하는 시기, 보통 턱 관절이 언제 나냐면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요. 나이대가 보통 가임기가 되는 연령.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좀 관절이 좀 느슨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분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임기. 근데 여자가 가임기가 되면은 보통 이때 교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턱 관절 질환이 좀 발생될 쯤에 많이 하시죠. 두 번째, 교정이 제대로 잘 됐으면은 끝나고는 이때는 이제 상호 보호 교합이 이루어지죠. 상호 보호 교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턱 관절에 좋은데 문제는 교정 중에는 교합이 안 좋잖아요. 치아가 한참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치료 중에 턱 관절을 좀 보호한다든가 턱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좀 교정을 좀 쉬면서 턱 관절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스플린트라는 장치를 끼거든요. 이 스플린트를 좀 껴서 다시 좀 턱을 좀 쉬게 해준 다음에 다시 교정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자체 내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제가 뭐 환자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뭐 환자가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운동을 하다가 삘 수는 있는데 그 삔다는 것 그 자체는 사실은 잘 쉬어주고 잘 제대로 케어만 해준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운동해서 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은 이제 그게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처럼 교정 중에는 턱 관절에 상호 보호 교합을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에는 턱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잘 턱이 삘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풀어주면 돼요. 저희 병원에는 물리치료실이 있거든요. 물리치료실. 그리고 제가 턱관절 진료를 매우 잘 보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중간에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대처를 하시고 그리고 환자가 생각하기에도 조금이라도 턱에 무리가 가시면 항상 물리치료를 받는다든가 해서 그냥 그때 턱을 잘 풀어주시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잘 안 될 소홀이 될 경우에는 턱관절 질환이 교정 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나 더 생각하면은 사실은 환자가 턱관절 질환이 있었어요. 턱관절 질환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어디 조금 아프다고 해서 다 그게 그냥 다 병원 가고 다 치료하진 않잖아요. 그냥 좀 어디가 불편하구나 그냥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뭔가 계기가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엄청 신경을 쓰게 되죠. 교정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 부위가 불편하니까 더 신경 쓰고 더 스트레스 받고 그냥 괜히 더 신경 쓰여지는 그런 거. 턱관절 질환이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스트레스는 이갈이를 발생시키거든요. 남자분들은 군대 가시면 알겠지만 이등병 때 이를 갈다가 제대할 때쯤 되면 이를 안 갈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스트레스는 이갈이라든가 어떤 이약물기 긴장하거나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몸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현재 있던 증상이 좀 더 과하게 발현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정 중에는 턱관절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 자, 보시면은 이 환자가 이게 교정 전이고요. 이게 교정 후겠네요. 보시면은 여기가 송곳니가 뻐드렁니였기 때문에 뭔가 비어 보이죠. 그리고 중앙선도 좀 안 맞고요. 밑에는 중앙선도 잘 맞고 확실히 웃을 때 이 스마일 라인이 훨씬 더 이쁘죠. 자, 볼게요. 측모를 볼게요. 우리가 교정을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뻐지려고 하잖아요. 네. 이쁘다는 것은 사실은 연조직의 프로파일이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결국 우리 살의 위치예요. 살의 위치. 근데 교정이란 것은 사실은 치아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치아를 움직이고 그리고 치아가 치조골을 움직여요. 치조골을 움직이고 그게 치조골이 움직이면서 그 뼈에 덮고 있는 살의 이동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를 움직이고 싶은데 이거를 움직이고 싶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치아를 움직여서 살이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정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뻐지긴 하는데 그게 주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뼈에는 또 심지어 기저골이 있고 치조골이 있어요. 치조골. 교정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치조골만이에요. 기저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치아가 치조골에만 있기 때문이죠. 치조골은 치아를 받치는 뼈거든요. 여기까지만 움직이고 이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치아가 대충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정도가 치조골이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치조골. 여기가 기저골. 여기도 기저골. 즉 우리가 깊은 뼈랑 얕은 뼈 이런 건가? 치조골은 그야말로 치아가 있는 부위고요. 기저골은 그 치조골을 받치고 있는 바탕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치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치아가 보이는 데다. 결국 이 정도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정을 통해서 어쨌든 좋은 안모를 얻는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저골까지 이뻐지고 싶으니까 양악. 그렇죠. 여기까지 이뻐지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 바로 양악 수술이죠. 양악 수술. 그래서 교정의 한계는 반드시 알고 계셔라. 나중에 또 여건이 되시면은 제가 또 다른 많은 설명들을 정확히 뭐가 한계인지까지 자세히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환자를 좀 볼게요. 이 환자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좀 돌출형의 입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은 좀 입을 많이 넣고 싶어 했어요. 입을 많이 넣고 싶어 했고 그래서 조금 뭔가 훨씬 더 좀 세련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됐죠. 교정을 통해서 치아도 가지런해지고 측모도 좀 더 세련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서 한번 조금 설명드려주고 제가 다음에도 교정 환자는 이렇게 조금씩 더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치료를 이렇게 좀 잘 받아주신 환자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환자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 교정할 때는 꼭 사랑니, 충치치료, 신경치료, 턱관절이 세트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